일러스트레이터에서 단축키를 한번 몰아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번에 함께 공부했던 파일들, 뭐 개체 선택과 이동, 그 다음에 개체 축소하고 이제 확대하기, 그리고 인벨로프 인서트 뭐 이런 것들을 다 열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열어두시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단축키라고 하는 제가 작성한 것도 한번 열어주세요. 저는 이제 단축키에 대해서 초보자분들한테는 단축키를 잘 안 가르쳐 드리는 이제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어디 메뉴에 어떤 기능으로 쓰이는지를 모르고 단축키만 누르다 보면은 이게 그 단축키만 누르다 보면 이 기능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모든 게 그 위치라고 하는 것 자체에도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오브젝트 그러면은 오브젝트에 있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죠. 그리고 이것들은 일정 정도는 이제 그 단축키를 통해서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정들에 대해서 뭐 하는 거고, 에디트라고 하는 것은 뭐 개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편집에 관한 것들, 뭐 찾기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파일은 주로 저장과 뭐 이런 출력이라든가 이런 문서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 메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프로그램을 짤 때 메뉴를 짜는 게 엄청 많이 시간과 공력을 들인다고 해요. 그건 왜냐면 이 프로그램을 짤 때 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기능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효과다 그러면 여기 효과에 관한 것을 다 모아둔 거고, 이 뷰는 뷰고, 뭐 윈도우에는 패널 들어가는 게 뭐 있죠. 이것들을 잘못 배치했을 때 사람들한테 선입관을 주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조차도 되게 용도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상품 디자인하는 데 쓰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그 인쇄용 아날로그 인쇄용에 쓰고, 어떤 사람들은 웹 디자인에 쓰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그 광고 페이지라든가 이런 거 쓰고, 어떤 사람들은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영상 쪽에서 많이 쓰거든요. 영상을 위해서 많이 쓰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많이 쓰는 기능이. 그래서 이런 그 단축키를 외워라 라고 하는 거가 가지는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속도가 많이 빨라지기 때문에 단축키를 당연히 써야 되고, 자기가 하는 분야에 따라서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단축키가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외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일하는 걸 이렇게 보다 보면 선생님도 이제 관리자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실무자들이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단축키를 얼마나 잘 쓰는지 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실력이랑 관련이 있어요. 꼭 비례하진 않아요. 비례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단축키만 잘 쓰는데 일은 더럽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그런데, 뭐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단축키 이거 외우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모아서 정말 이런 거는 분야와 상관없이 이런 거는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뭐 보시다시피 지금 몇 개나 돼요.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되죠. 요건 이제 요거 플러스해서 좀 배울 게 있으면 제가 좀 그런 것들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단축키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따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축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단축키라고 하는 것은 초보 시절에도 꼭 필요한 단축키는 좀 외워둘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작업하다가 우리가 지금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갑자기 컴퓨터가 뭐 다운이 되거나 전력이 나가서 지워지거나 이런 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컨트롤 S 키를 누르는 거, 이거는 항상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CTRL S 단축키를 쓰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저장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어느 프로그램이나 상관없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요거는 파일에 세이브 그냥 그대로 저장하는 거, 요게 바로 단축키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런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 이제 파일 쪽에서는 이제 그 많이 쓰는 거 세이브 그다음에 컨트롤 S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이렇게 분야와 상관없이 많이 쓰는 것. 저도 이거 다 외워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많이 쓰는 거는 꼭 이제 강조를 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컨트롤 O 같은 경우가 있고 컨트롤 S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 중에서 이제 또 모아서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자, 요거 이 파일 열어두라 그랬죠? 지난번에 했던 파일인데 이거 열어두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는 지금 이쪽에서는 도구 단축키를 좀 외워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V키랑 A키 이건 제가 여러 번 썼죠. 자, V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자, V키 누르는데 아무 변화 없죠. 이건 뭐냐면 지금 한영키에서 한글 입력 상태라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걸 바꿔서 하시고 이렇게 하면 V키 같죠? A키, V키, A키, V키, A키. 자, 이거 잊지 마세요. 제가 여기다가 따로 표시해 뒀어요. 자, 그 다음에 펜툴 정말 많이 써요. 펜툴 P예요. 펜은 P잖아요. 그럼 P 이렇게 하면 펜툴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펜툴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많이 할 만한 거 T. T는 타입이라는 뜻인데 뭐냐면 이제 텍스트 입력 상태죠. 이것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선분키 같은 경우는 이제 원표시 우리가 키보드에 보시면은 오른쪽 한 위쪽 부분에 여기 있어요. 요 W 표시인데 요거 누르시면은 선분 표시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블러시는 B를 누르면은 블러시가 나와요. 그래서 블러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펜슬 할 때, 자, 펜툴은 저기 있지만 또 같이 P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이제 펜슬은 이제 겹치니까 N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보면은 뭐 느껴져요? 우리가 요 뒤에 숨어 있는 것조차도 그게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B키 누르면은 브러쉬, N키 누르면은 이거 연필 도구 이렇게 나타나지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좀 볼만한 게 도형 툴에서 이제 M을 누르면 그 렉탱귤 툴, 그러니까 직사각형 툴이 나오죠. 그래서 M을 누르면 직사각형 툴로 나오는데 잠깐만요. 자, M을 누르면 직사각형 툴이 나오고 그 다음에 L을 누르면 일립스 툴이 나와요. M을 누르면 직사각형 툴, L을 누르면 일립스 툴. 그러니까 원형을 할 때 많이 쓰니까 이것도 외워두시면 작업을 좀 빠르게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 툴도 많이 써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R이라고 되어놨죠. 그러면 R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나지죠. 로테이트 툴을 많이 쓰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져 있어요. 도구 모음 안에서도. 그래서 내가 만약 스케일 툴을 많이 쓴다 그러면 S를 좀 알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반전 툴을 많이 쓴다 그러면 이렇게 O툴 이런 것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거 위주로 하시라는 뜻이지 이걸 다 모조리 다 외우라는 뜻은 아니고요. 요거 아이드롭 툴도 사실 많이 써요. 제가 이게 그 실무에서는 되게 많이 쓰는데 요것도 또 I를 누르면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좀 그라데이션도 많이 써요. 그래서 G를 누르면 이렇게 그라데이션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 좀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은근히 많이 쓰는 거가 요 아트보드 툴이에요. 아트보드 툴은 뭔지 아시죠?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아트보드가 이렇게 선택이 돼서 이 아트보드를 좀 느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느리거나 뭐 이러거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위치를 좀 이렇게 좀 바꾸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아트보드 툴 요것도 또한 우리가 이건 Shift 5를 눌러야 돼요. 만약 그래서 Shift 키랑
Shift랑 O키를 누르면 이렇게 아트보드로 넘어가요. 아셨죠? 이것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쓰니까 이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어떤 거를 전체를 선택할 때 요거는 컨트롤 A를 누른다. 컨트롤 Shift A를 누르면 해제가 된다. 요건데, 우리 이제 지난번 거 이렇게 하시던 거 같다 보면, 자, 컨트롤 A를 누르시면은 전체 선택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를 컨트롤, Shift A를 누르면 선택 상태가 해제가 되고, 이거 재밌죠? 그래서 만약 이제 이렇게 하셨다가 컨트롤 Shift A를 누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좀 우리가 이해하실 거는 뭐냐면,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하고는 단축키가 좀 다르다는 거. 단축키가 달라. 물론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니까 그런 점들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새로운 문서를 열 때, 완전히 새로운 문서를 열 때 컨트롤 N을 누르시면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이런 식으로 뉴 다큐멘트 상자가 열리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어떤 걸 지정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요거 잊지 마시고요. 컨트롤 N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컨트롤 O는 불러들이기, 오픈 대화 상자가 열리게 해주죠. 그래서 요거 되게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트롤 S는 저장이고, 컨트롤 Shift S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에요. 그래서 그거 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요거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컨트롤 W는 문서 닫는 거, 컨트롤 Q는 문서를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거고, 여기 컨트롤 W는 문서를 닫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문서를 닫을 때 여기서 컨트롤 W를 누르시면은, 잠깐만요. 이 문서가 열린 상태에서 컨트롤 W를 눌렀다 라고 한다면 뭐가 뜨죠? 이거 지금 변경사항이 있는데 저장할 거냐, 이걸 물어보죠. 당장 모든 프로그램은 뭔가 수정사항이 있으면 이게 이제 닫으려고 그럴 때 물어봐요. 그래서 저장할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저장을 한다고 하면은 닫혀버려요. 저장을 하면서 얘가 이제 닫혀버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 W는 문서 닫는 거, 컨트롤 Q는 그야말로 문서를 종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점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아트보드 확대하는 거. 지금 이제 아트보드는 요거잖아요. 아트보드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걸 좀 더 확대해야 될 때가 있고 축소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아트보드 확대하는 건 컨트롤 플러스. 이건 되게 제가 많이 썼던 거죠. 컨트롤 마이너스로 하면 아트보드를 줄여요. 그 다음에 컨트롤 쌍따옴표를 하시면은 그리드가 나타나고, 자, 다시 CTRL 쌍따옴표를 하면 그리드가 없어져요. 그래서 요거 항상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이렇게 키웠다가 아트보드 창을 나의 모니터에 열려져 있는 프로그램 창의 크기에 맞출 때 그걸 컨트롤 0이에요. 컨트롤 0키를 드시면 이렇게 맞춰줘요. 보기 편하게 맞춰지죠. 이것도 많이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척도를 자주 쓰거든요. 컨트롤 R을 눌러주면 이렇게 척도가 나타나요. 척도는 주로 뭐 이것도 용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사람들마다 이거는 가이드 선을 갖다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써요. 그럼 가이드 선을 갖고 뭔가 이 가로 세로 선을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만약 이제 가이드 선을 갖고 뭔가 작업을 하겠다면, 가이드가 뷰에서 가이드가 여기 있죠. 가이드를 이제 요거는 이제 가이드를 안 보이게끔 해주는 거죠. 안 보이게끔 해서 안 보이게끔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보여지죠. 그쵸? 또는 다시 뷰에서 가이드에서 쇼 하면은 다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뷰에서 가이드에서 클리어 가이드 하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요렇게 해서 보통 룰러는 가이드선 때문에 많이 쓴다,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체들을 움직이고 막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 M을 눌러서 여기
도형을 할 때는 뭐라 그랬죠? 요 M은 직사각형, 요거는 L은 원 개체를 만든 거라 했죠? 그러면 M을 눌러서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색깔이 너무 거무튀틱하니까 좀 그러네요. 딴 색깔로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일립스 툴에서 이렇게 하셔서 가져왔어요. 이번엔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셔서 또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색깔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원을 이렇게 해서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가져왔어요. 요거를 이번에는 이 색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좀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거를 반복해서 하는 거는 CTRL D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중첩되어 있을 때 컨트롤하고 컨트롤 닫는 키를 누르면은 앞쪽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컨트롤 키랑 닫는 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 앞으로 오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여는 키를 누르면 하나씩 뒤로 가요. 이해가 되죠? 근데 이걸 한꺼번에 통째로 맨 앞으로 오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닫는 키를 딱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맨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컨트롤 그런 거 똑같죠. 이 뒤에 있는 것도 그렇게 해볼까요? 근데 컨트롤 시프트 닫는 키를 하면 맨 앞으로 온다. 그 대신에 컨트롤 시프트 닫는 키를 하면 맨 뒤로 간다. 이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걸 좀 해봤고요. 요걸 좀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건 가장 핵심적인 단축키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자 개별적인 좀 특수성이 있어서 어떤 특정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을 위해서 단축키는 뭐 당연히 여기서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설명하지 않은 단축키는 여기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컨트롤 N 같은 경우 뭐 이건 앞에 설명드렸던 거고, 요건 지금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자, 그리고 요것도 설명드렸고, 이쪽에서 파일 메뉴 쪽에서는 뭐 거의 다 설명을 제가 드린 것 같아요. 자, 근데 에디터에서는 이제 컨트롤 Z, 그 다음에 컨트롤 D는 여기 설명이 돼 있진 않죠. 요거는 실행 취소고, 요거는 이제 많이 쓰는 거니까 CTRL X는 뭐 오려두기, 그 다음에 컨트롤 V, 요거는 좀 많이 쓰는 거니까 특별히 저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거 붙이는 거에서도 우리가 그냥 컨트롤 V를 누르면 그냥 위에 붙여져요. 위에 붙여지고, 근데 이제 컨트롤 F를 누르면은 맨 앞쪽에 붙여지거나, 컨트롤 B는 이제 뒤에 붙여지는 거예요. 이것도 쓰는 분들은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해를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도 좀 설명드린 김에 설명을 좀 드려도 할게요. 요 키보드 이제 숏컷 키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단축키를 우리가 조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나만의 걸로 그냥 다시 바꿔버리거나 막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키가 정말, 만약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프로그램 있죠.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니라 늘상 띄워놓고 프로그램 하는 거. 선생님은 이제 캡처 프로그램은 R캡처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주로 이런 걸 캡처하고 막 이런 프로그램인데, R캡처랑 일러스트레이터랑 되게 겹쳐요. 단축키가. 그래서 불편할 때가 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걸 좀 바꿔줘서 R캡처랑 겹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이니까, 그건 여기서 한다라는 거고, 이건 특별히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거 바꾸시기만 하면 되니까, 이건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가르쳐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거기서는 요 숏키 좀 설명드린 거고, 오브젝트에서도 이제 그룹화하는 거, 요거 그룹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쓸모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해놓고 컨트롤 G를 눌러주시면은 그냥 그룹화 돼버렸죠. 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묶어주는 경우, 이 기능을 많이 쓰는 분들은 이거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기능 같고요.
언그룹은 뭐 요것도 좀 시프트 컨트롤 G.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컨트롤 시프트 G를 눌러주면은 그냥 다 분리가 돼버렸죠?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룹화 기능을 유독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걸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는 제가 뭐 다른 저기 하는 것보다는, 자, 타입 쪽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지는 않고요. 셀렉션 키는 뭐 컨트롤 A, 그 다음에 시프트 컨트롤 A,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그런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 이펙트 쪽에서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여기서는 좀 쓰는 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드 같은 경우가 그리드를 보여주는 거 할 때, 여기서는 쇼 그리드 여기 있었죠. 요거 쇼 그리드 요걸 되게 많이 써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서 이제 윈도우에서 패널에 관한 건데, 자, 여기서도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저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교육을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패널도 제가 쓰는 것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실무적으로 할 때는 패널을 되게 여러 가지를 쓰거든요. 그랬을 때 하다 보면 이것도 자기가 많이 쓰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타입 T를 많이 써. 그럼 컨트롤 T죠.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막 할 때 어딘가 숨어 있죠. 캐릭터 패널이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답답하거든요.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막 작업하다가 이거 캐릭터 패널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컨트롤 T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많이 쓰는 패널이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근데 그 단축키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타입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것도 많이 써요. 패러그래프 이것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Alt 컨트롤 T. 잘 안 헤어져서 잘 안 되는데 Alt 컨트롤 T예요. 그러면 이렇게 작업하다가 Alt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은 그냥 이게, 잠깐만요. Alt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패러그래프가 나타나죠. 그래서 요것도 그 다음에 그냥 컨트롤 T를 하면은 이거 나오고, Alt 컨트롤 T 하면 여기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일단은 제가 뭐 다 여러분들이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요런 것들 정도는 이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 따로 표시를 안 했지만 이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많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T는 이거 타입이랑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그냥 저기로 돼 있더라고요. 스트로크 같은 경우도 저도 이 스트로크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컨트롤 10번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하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작업하다가 컨트롤 10을 누르면 이렇게 스트로크로 나오거든요. 보이죠, 오른쪽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자기가 자주 쓰는 거라면, 근데 이거를 외우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 30대에는 많이 외웠는데 점점 이렇게 외워지는 게 자신이 없어지다 보니까 많이 쓰는 것만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이해하셔서, 제가 그래서 오늘 다 설명은 못 드렸지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정말 많이 쓴다 싶은 지금 단축키는 거기다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이해를 하시고요. 필요하면 외우실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포토샵보다 훨씬 많이 써요.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쓰다 보니까 점점 제가 이 단축키를 외워야 될 필요성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교육이나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의 좋은 점은 이 김에 외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시험 같은 거를 볼 때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내거든요. 단축키를. 그래서 얼마나 외웠는지를 많이 내는데, 어쨌든 요것들 좀 꼭 기억을 해 두셔서 여러분들이 좀 일러스트레이터 이렇게 잘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오늘 열심히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